자, 계속해서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 30만 부가 판매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뭘 말하는가 이런 걸 잘 봐야겠습니다. 결국 그 시작은 뭐냐? 인간론이다. 이런 걸 잘 봐야 된다했습니다. 그런 해결점 뭘로 간다? 마음 챙김 명상. 결국 영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도약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결정론 앞서 말씀드렸고, 여기 말했듯이 어떤 그 미래를 간다 했잖아요. 여기 말했듯이, 여기 그림에서도 말했듯이 미래를 한다. 욕망이라 했잖아요. 문장을 잘 봐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미래를 말할 때, 그럼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욕망이라 했잖아요. 좌우하는 거, 욕망, 이상. 그러면은 이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게 타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뭐 또 다른 말 해서 적합하고 또 올바른 것인가? 그 미래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욕망이라는 게 다 나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어떤 미래라는 걸 말할 때 그것이 정말 타당하고 합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또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벤자민 하디는 그 결정론의 문제, 심리학의 문제 이런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잘 뭘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목적을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 목적을 이루는 미래, 상상하는 거, 어떤 개척하는 거, 뭐 동기부여 좋죠. 그게 나쁘다는 전적으로 나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공해야만 그것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든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계속 말했듯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또 의미와 통일성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것도 결국 뭘 말하겠어요? 그 인간의 의미와 통일성을 말한다고 해요. 관계존재 사명, 관존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그걸 좋다고 확신하든 나쁘다고 확신하든 근거할 수 있는 그게 잣대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캐논이 없이 그냥 막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미래라는 게 어떤 욕망, 목적을 이루어서 막 달려갔는데 누가 보고 뭐예요?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잘못 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성. 그럼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뭘 만들어내야 되느냐? 의미와 통일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번씩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막 그 남편들이 직장의 일이나 자기 사업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집안에 있는 참 자녀를 기르고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내가 어떻습니까? 이혼하는 거죠. 남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혼하자고? 나는 뭐야? 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이 정말 어떤 근거에 그러니까 옳으냐 아니냐 또 타당하냐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그 의미와 통일성을 제공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 책 끝까지 미리 여러분 이 책 뒤에를 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요 강의 안에는 말하지 않았죠. 제가 그 라이팅은 안 했지만은 289페이지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게 책의 요 뒷부분에
그 30만 부 기념 한국어판 서문 원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영어판,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놀라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미래의 나에 투자하시고 은총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미래의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런 하나님이 과연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인가?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말한다는 게 뭐였어요?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욕망을 이루는 거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욕망을 이루는 그것이 과연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미래를 만들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변화, 수양론이냐 중생론이냐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성경의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본질이 뭐냐,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런 게 안 보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가 볼까요? 1990년대 자칭 긍정심리학자 누구예요? 마틴 셀리그만. 그러니까 여기 말할 때 혁신적인 심리학자 집단이 나타나 심리학의 핵심 신조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결정론, 그죠? 그들은 과거와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 건강, 성공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 건강, 성공 중요한 거죠. 의미와 통일성을 말한다고 해서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죠. 인간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긍정심리학이라고 해서 그럼 과거의 심리학과 다른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했듯이 맥락에서 이렇게 폭 빠져가지고 과거에 무슨 말을 했지?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뭘 하고 있냐?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심리학은 제가 보여드렸듯이 뭐예요? 그런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하다.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심리학의 반기를 들은 그런 무의식, 억압 이런 거에 가족사 이런 거에 반대해서 나온 게 제가 그 대표적으로 들레저 까따리를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존재의 문제, 하이데거 존재의 문제 이런 거 막 고민해도 결국엔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간의 이 사람의 어떤 행복,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냐 이런 거 했을 때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학기술과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등에 업고 진행한 실험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사람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그게 뭐냐? 과거의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을 제시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최근 심리학 연구, 이 최근이라는 것이 결국 뭘 말하고 있어요?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의 심리학이 뭘 말하느냐? 과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라는 걸 이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단순히 뭐 지나간 과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전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거라는 것은 억압된 과거라는 거, 무의식, 억압된 거. 프로이트. 그런 억압된 그런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내재해 있어서 그게 자꾸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좌우하지 않더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 뭐냐?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구조의 문제는 없느냐? 이 세상의 근본적인 그 인간의 문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인간론을 잘 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나만 잘하면 되나? 부모는 아무 문제 없고 이 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냐? 또 이 사회 문제로만 막 뭘 구조로 문제만 몰아가서 개인의 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던 것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긍정의 심리학은 어때요? 그래서 과거의 심리학에 대한 이게 학문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학문이라는 것이 옛날 거를 막 이렇게 이건 저건 잘못된 거야 막 하면서 내게 오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하나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과거라는 것이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로만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과거에 그런 걸로 그 억압된 거 그러니까 벤저민 여기 이 하디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그런 걸로는 인간을 이렇게 건강하게 뭐 인간의 행복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문제를 막 설명만 하더라 이거예요. 설명만 한 게 문제 해결도 있었는데 그런 걸 잘못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과거의 어떤 심리학에 대한 반동이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을 보면 훨씬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초월 심리학이나 이런 다른 그런 신비적인 그런 관점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과거의 심리학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그 영성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과거의 심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칼융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비판적인 관점을 분석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정신분석학이 뭐냐? 칼융의 그런 분석 심리학이 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느냐?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이 행성에서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수많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미래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그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명상도 실제로는 그닥 효과가 없더라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듯이 마찬가지로 벤자민 하디가 인간의 이런 그 인간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역시 지금도 미래를 생각한다, 상상할 수 있다 이런 것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상상대로 얼마나 되느냐.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지만 그럼 실패한 사람은 뭐냐. 이런 걸 잘 봐야죠.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안 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왜? 저 1등이라는 자리, 돈을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 권력의 자리는 수많은 모든 사람이 다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방식을 잘 보면 제가 여기 이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한다, 시나리오를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한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뭘로 나왔습니까? 시크릿, 론다번의 시크릿 이런 거예요. 이 시크릿은 미국 사회에서는 또 이 그 말씀 신앙 운동 이렇게 해서 말하고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참 엉터리로 가르쳐 왔던 거예요. 이런 것은 신비주의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양자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다. 뭐 입자 파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신비주의를 가져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시크릿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방식들이 또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구상화를 한다 이거예요. 이 구상화,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칼 융이 말할 듯이 그런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접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인드풀니스 이런 것들도 왜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느냐? 영성의 세계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명상하고 계속 어떤 소위 말해서 명상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런 책을 읽어갖고 알아야 될 거. 제가 계속해서 이 퓨처 셀프 더 이야기하겠지만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런 키워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이 의미와 통일성인데, 지금 이 벤저민 하디 이런 사람이 퓨처 셀프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말하는 게 결국은 인간론이고 그 인간의 어떤 미래, 욕망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는 방식이 결국 뭐냐? 이런 시크릿과 같이 결국 이런 구상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마음 챙김 명상도 마찬가지고 그닥 효과가 없더라. 계속 그런 영성의 세계로 가면 악한 영이 틈을 탄다. 접신을 통해서 악한 영이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이런 멘탈리티 핵심 키워드 반드시 알아가시고 배워야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짓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꼭 퓨처 셀프만이 아니라 이런 퓨처 셀프만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 앞으로 어떻게 이런 그 자기 개발서 이런 것만 뭐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맥락에 빠지지 말고 막 뭐가 될 것처럼 막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씩 잘 분별해서 이 신앙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일에 흔들림 없이 빠르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